케이는 한국에서 유라는 천재를 발견한 뒤 유에게 복싱을 하라고 권유하였고, 유는 처음에는 복싱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는 인재와 백산이 싸우는 것을 보고 복싱을 하면 빛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결국 케이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는 속전속결로 모든 절차를 밟은 뒤 유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복싱클럽인 라이온즈 복싱클럽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키워낸 세계 챔피언들을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케이는 맨 오른쪽에 저 녀석이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헤비급 세계 챔피언 아론 타이드, 지금까지 내가 키워낸 최고의 걸작이다 라고 말하며 아론만큼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는 이번 기회에도 잘 봐둬라, 이 세상에 너 말고도 괴물이 하면 더 있다는 것을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론의 타이틀 방어전 경기를 유와 함께 관람하러 갔고, 그곳에서 아론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론은 더복서의 중간 보스들인 체급을 막론하고 가장 강한 챔피언들 중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으며 가장 마지막에 유와 맞붙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론은 첫 등장부터 살벌한 포스를 뿜어냈고 작중에서 유일하게 유와 상대할 만한 강자답게 엄청난 포스를 보여줍니다. 아론은 타이틀전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자를 매우 쉽게 꺾었으며 단 4방 만에 헤비급 랭킹 1위의 강자를 꺾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케이도 여전히 경이로운 파괴력이군 이라고 말하며 아론의 극강의 공격력을 보고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독자들이 와, 아론 개쎄네, 아론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복서가 연재되고 본격적으로 아론의 강함이 드러난 이후에는 저 도전자 뭔데 아론한테 4방이나 버팀, 아론한테 4방 버틸 정도면 더복서 세계관에서 유 아론 제이 다음으로 센 거 아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무명의 도전자를 재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는 K의 제자로 데뷔한 뒤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장피에르, 다케다 유토, 산토리노 파브리조를 잡아내고 빅토르와 아론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는 사실 유를 만난 순간부터 아론을 제외하면 유와 상대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미들급에서 크루저급의 체형을 갖추게 되었을 때부터는 오로지 아론을 잡기 위한 훈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는 그 이후부터 극한의 훈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K처럼 자신을 코칭해줄 수 있는 코치가 없었기에 유와 K가 자신을 노린다는 것을 알고도 훈련에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론과 유는 같은 날 데뷔되는 하루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한 날 아론은 별을 보고 있었으며 자신의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행복이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 큰 불행이 찾아올 것 같아서 라고 말하며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것이 아론의 패배 플래그이며 심할 경우 사망 플래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하였습니다. 빅토르는 평소 이미지가 워낙 유쾌하고 호감 가는 동네 형 같은 이미지기에 빅토르의 강함마저 저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빅토르는 유일하게 아론에게 도전할 만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았으며 빅토르의 러시안 풍만큼은 아론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와 아론의 대결에서 아론의 전력이 드러나며 이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평가받았으며 만약 빅토르가 아론에게 도전했다면 빅토르가 중상을 입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유라는 인물이 등장한 것 자체가 빅토르 입장에선 엄청난 행운이며 빅토르의 운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유와의 시합을 앞두고 돌연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아론은 더 이상 K의 장난감이 되기 싫기에 은퇴를 한다고 독백하는 장면과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며 아론의 은퇴 이유가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K는 아론을 보고 처음에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으나 아론이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만약 아론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없더라도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아론이 결국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K의 예상처럼 유의 전 매니저 카르멘이 아론을 찾아가 유의 진격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카르멘은 만약 유가 1패를 기록하면 K가 흥미를 잃을 것이기에 아론 보고 유를 쓰러뜨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내 에밀리는 아론에게 딱 한 경기만 더 치르라고 말하였고 아론은 유를 구원해주기 위하여 마지막 시합을 치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K는 밤 노리스와 제이슨이 모종의 이유로 자신을 떠나간 이후 또 다른 제자를 찾기 위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한 복싱 클럽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복서를 보러 갔으나 그 복서에게서 재능을 넘어선 무언가는 보이지 않았기에 보류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는 아론이었으며 K는 첫 만남부터 아론이 범상치 않은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골목길을 통과하던 와중에 불량배 한 명이 에밀리를 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아론은 에밀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는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아론에게 달려들어 아론을 칼로 찔러버렸으나 아론은 전혀 충격을 입지 않았고 불량배에게 펀치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는 단 한 방만에 두개골이 박살나며 즉사해버렸고 그 장면을 목격한 K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론을 자신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K는 아론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하였고 아론은 K에게 은혜를 갚기 위하여 K의 5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론은 K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승소한 뒤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K는 곧바로 아론을 라이온즈 복싱 클럽으로 데리고 왔고 그곳에서 헤비급 랭킹 2위 프랭클린과 아론을 대결시켰습니다. 그 당시 아론은 복싱을 해본 적도 없으며 운동도 거의 안 한 상태였음에도 현역 프로 선수 중 상위권에 위치하는 강자를 단 한 방만에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K는 아니야, 녀석의 힘은 이 정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 순간 복싱 내체급 챔피언이자 전 헤비급 최강의 챔피언 제이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K에게 다시 자신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K는 만약 아론에게 승리한다면 다시 받아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이슨과 아론은 맞붙게 되었고 아론은 초반에는 제이슨의 모든 공격을 무방비로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상상을 초월하는 맷집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혀 충격을 입지 않았고 당황한 제이슨에게 실례라고 말하며 제이슨을 원컵 내버리며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아론이 유와의 타이틀전을 승낙하면서 아론과 유는 헤비급 타이틀을 걸고 맞붙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최강의 인물이라는 타이틀도 가져갈 수 있었기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빅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유와의 대결을 준비하며 특훈에 돌입하였고 전력을 드러내지 않고 폭발물 방어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충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K는 아론과의 시합을 앞두고 아론의 초월적인 맷집과 힘을 경고하였고 아론의 코치도 유의 속도와 동체 시력을 강조하며 두 캐릭터는 처음으로 상대방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는 이례적으로 유언을 남기는 모습까지 보이며 유조차도 아론의 강함만큼은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와 아론은 경기 시작부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는 아론에게 카운터를 수차례 집어넣었으나 아론은 초월적인 맷집으로 유의 주먹을 모조리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서서히 유를 압박해가며 유에게 정타를 넣지는 못하였지만 스치는 정도만으로 유에게 데미지를 주었으며 유에게 정신적인 충격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먼저 전력을 드러내며 아론에게 유효타를 넣기 시작했으며 아론은 결국 내장에 쌓인 데미지를 견디지 못하고 피를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도 전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복싱 기술들을 사용하였고 두 캐릭터는 이제껏보다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6라운드까지 공방을 주고받은 두 캐릭터는 신체적 관계가 찾아왔고 6라운드의 승부를 결정지을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최후의 일격을 날릴 타이밍에 에이미가 인간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라고 말한 것이 생각나버렸고 결국 유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결국 유에게 패배하였고 쓰러집니다. 아론은 유와의 대결 이후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는 아론이 영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론이 쓰러진 이후 아론의 아내는 괴로웠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론을 성심성의껏 간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론은 손가락을 까딱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추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론의 모티브는 조지 포먼으로 추측됩니다. 조지 포먼과 아론은 슬러거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흑인 헤비급 챔피언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또한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전투하였으며 헤비급 역사상 최강의 피지컬을 지닌 선수로 꼽힌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훈 작가님이 밝힌 아론의 이름의 모티브는 아서왕 전설에 나오는 랜슬롯의 검 아론 다이트에서 따왔다고 밝혔습니다. 아론 다이트의 능력이 이가 빠지지 않는 튼튼함이며 아론도 매우 튼튼한 몸을 가졌다는 점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론의 눈동자, 국적, 신사적인 성격, 이름의 유래 등은 모두 영국과 관련된 설정을 사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론은 K의 관계에 질려 K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복싱을 그만둘 수는 없었기에 새로운 관장을 찾아 나섰고 라크라는 노인의 휘하에서 복싱을 수련합니다. 라크는 아론이라는 슈퍼스타를 데리고도 작은 복싱장을 운영한 것을 보면 라크는 매우 검소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크는 아론과 유의 대결에서 자신이 끝내 수건을 던지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아론이 쓰러진 이후 매일매일 병문안을 올 만큼 고운 인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론이 아버지처럼 따랐던 인물이라는 언급이 나왔기에 라크는 아론이 쓰러졌을 때 마음고생이 매우 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